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 미 증시는 또 난리가 났죠. 장중 흐름은 사실 그렇게 좋은 증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장 막판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또 시장 예상치를 대충 한 10%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요. 10% 상회 플러스 알파로 10분의 1, 10대 1 액면 분할까지 이제 시장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드디어 천비디아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당연히 시가에 갭 뜨고 나서 밀려버리는 게 보통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군들과 현재에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딴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수소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할지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태양광 관련 섹터가 이렇게 뜨거울지 그 누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겠습니까?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하나솔루션을 계속 트레이딩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측하는 범위였는데 수소는 정말로 의외의 결과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오늘 수소 섹터가 굉장히 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대형주들이 시가 갭을 띄워놓고 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이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일부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거의 시장의 흐름이 난잡했다. 그리고 신규주 오늘 뜨거웠죠. 노브랜드 거래대금 1조 5천억을 동반했기 때문에 매우 뜨거웠는데요. 우리가 시장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시장에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많이 가시고 있고 시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캐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약수익권에서 다 청산을 해버릴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투자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시점에서 왜 제약바이오가 가지 않을까 못 갈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고 가야 될 거는 들고 가고 쳐내야 될 거는 쳐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중심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섹터가 뭘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자, 지수부터 좀 간단하게 보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래꼬를 좀 잡았는데 사실 그동안 이 추세대에서 종가상 이탈을 안 했는데 오늘 종가상 이탈을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정한 종목과 산업 섹터의 종목군들은 안 좋은 거죠. 지수 추정한다. 지수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좀 들어올려서 지수를 끄집어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수가 올라오고 코스닥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는 시나리오가 될 건데 일단 아스코 지나고 봐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가 동반 거의 신고가 영역에 금융주까지 시총 상위가 잘 버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등이 여기서 더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더 개박살이 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폭락하지 않은 이상 쉽게 깨지지 않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코스닥이 이런 부분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놓고 볼게요. 자, 오늘 뭐 종합창을 좀 보면요. 종합창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지수는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양봉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뭐 이게 오른 것도 아니죠. 오른 것도 아니고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많다. 그리고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닥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시가의 갭을 들고 나자마자 바로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지수를 좀 끄집어 올렸는데 막판에 삼성전자 빼고 다시 SK 하이닉스 빼고 하는 통에 지수는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2차 전지가 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요, 지금 시장이 왜 이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트렌드화 되고 있다. 시장이 트렌드화 되고 있다. 트렌드에 입각한 종목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야, 트렌드에 맞는 종목만 가는 거죠. 트렌드에 맞는 종목 쪽만. 그러니 시장이 여러분들 트렌드를 놓치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일부러 제가 전 라이브 방송 하는 거 포지션을 좀 이렇게 하죠.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 흐름을 봐도 태양광 어제도 똑같은 기사였고 오늘도 똑같은 기사죠. 그러면 퍼스트솔라가 신고가다. 심포지엄에서 중국 내에 출혈 경쟁 집중 단속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죠. 예? 8월 1일부터 관세 때린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애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침에 올라간 거 명확하게 퍼스솔라, 블룸에너지 날라갔기 때문에 예? 리포트 이런 게 연속성이 이루어져서 현재 국내 증시는 보면은 테마가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들 흐름에서 투자 이런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뭘 한다, 뭐 현대가 뭘 한다, 뭐 LG, 뭐 SK가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내용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다 묻혀버리는데요. 지금 시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지만 미국의 이 엔비디아가 중심이죠. 엔비디아가 중심이고 이러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AI를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MS, AWS, 오픈 AI, 구글, 메타, 그리고 테슬라까지 전부 다 뭘 하냐, 데이터 센터 투자에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이 지금 다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를 하고 이 GPU에 납품을 하는 SK 하이닉스의 HBM이 올라가며 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 TC 본더 한미가 가고 있고 이 SK 하이닉스는 수율이 80%의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은 못 들어갔으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전력 소모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가 먼저 올랐죠. 그게 이제 변압기가 가고 그 다음에 전선 구리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구리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단기간에 이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단기간에 뭐 시장에서는 원전도 말이 나온다 그랬지만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장 빠른 거는 태양광 가장 빠른 거는, 그리고 빠른 거는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 가스. 근데 태양광 기업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신고가를 쳐버렸고, 천연가스 관련해 SOFC 고체 연료 전지, 그러니까 냉장고만한 크기로 하는 거에 인텔하고 5월 9일날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 오케이 좋다, 예, 탑5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4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갔구나라고 대충 계산을 했을 때, 블룸 에너지 관련해서 SK 이터닉스,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퍼스트 솔라가 날라갔는데, 사실상 하나 솔루션이 일단은 넘버원 대장인데, 이 유틸리티 쪽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1등 먹고 잘 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오늘은 태양광, 아침에는 좀 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단기적으로 천연가스를 하든, 예? 태양광을 하든 친환경이라고 하죠. 친환경을 하든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써야 된다. 뭐 일단 만들어 가지고 다 쓰고 또 만들 겁니까? 일단은 저장을 해야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까지의 이 연결되는 순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의 트레이딩, 주가의 매매죠. 매매는 기술이에요. 기술. 여러분들, 돌파 매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에코프로 BM 가지고 일정한 지지선을 뚫었으면 돌파다, 이게 말이 되나요? 뚫었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 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돌파 가면 무조건 망하죠. 돌파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가 시장에 나와서 기대감을 만들고, 이 기대감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물건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고자 하는 심리가 많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도 매수를 하고자 하는 뭔가의 이 구매 욕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죠. 그게 종목 선정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 선정이라고. 자, 오늘은 제가 차라리 뭔가 이 내용을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 좀 보면요, 간밤에 이제 퍼스트 솔라가 일단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내고 나서 빳빳이 서 있습니다. 일단은 뚫었으니까 바로 좀 조정받고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며칠 조정받으면은 태양광도 좀 빠졌다 다시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블룸 에너지도 이게 이제 전환사채를 좀 발행하는 이슈 때문에 시간에 좀 빠졌는데요. 이런 이슈로 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과거 간단하게 뉴스케일 파워가 아침에 이렇게 쭉 갔다가 쭉 빠지고 했을 때,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할 때 우진엔텍을 매매했었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차트 여러분들 잘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굴이 당연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프리먼트 맥모란이라는 회사를 잘 체크해 놓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얘네들 지금 너무 높다. 미국 주식의 안에서 이런 그리드와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상 굉장히 좀 위험해서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최근에 좀 많이 드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선 숏을 들어가서 사실은 수익 실현 구간을 놓쳐버려 가지고 약간 물려있는 상태에서 좀 끄집어 왔는데, 오늘 뭐 잘 수익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은 매수를 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SK 하이닉스 보면 일단 박스권 돌파 신고가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20만원 넘었으니까 또 신규 매수는 안 해야죠. 항상 대형주는 급등할 때는 가면 안 되고, 현대차 27만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내일 혹시나 기아가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반등이라도 반등이라도 좀 해줬는데요. 딱히 지금 강하게 갈 여지가 좀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SK 이터닉스가 일단은 시가 갭은 그렇게까지 많이 뜨지는 않았는데 장중에 이제 현란했어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게 되면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 그리고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이 구간은 여러분들 보면 최대 매물대가 존재하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자리들 좀 매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돌파 자리들 잘 유심히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라인, 이렇게 교차되는 구간들 12,000원 라인, 혹은 여기까지 교차되는 라인 12,000원에서 11,500원 라인, 언저리가 오면은 저는 아마 이거를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매매가 좀 됐는데요. 뭐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1.5% 정도 먹긴 했는데, 좀 눌렸을 때 여기서 들어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돌파를 탄 거고요. 여기서 음봉 뚫을 때 들어가서 VI 풀리고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서 좀 나왔는데, 떨어지면 대장주 위주로 볼 것 같고, 뭐 그 외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뭐 수소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거래 많이 터져도 얘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냥 대장만 보자. 뭐 범한 퓨어셀 뭐 이런 애들 좀 올라왔는데 얼척이 없어 가지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나왔던 내용들이 보면 ETF 총 자산 230억짜리에 하루 거래 10억 되는 ETF에 3.7%가 있다. 이걸로 시가총액 600억을 올렸습니다. 그냥 테마가 셌고 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구나라고 해석을 해야죠. 올라왔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강하게 움직였구나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태양광이죠. 태양광 하나솔루션을 어제 저희가 매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어제 본전에서 나왔고 회원님들한테도 사실 팔으라고 했는데 또 안 파셨더라고. 그래서 운 좋게 뭐 드신 분들도 많고요. 아침에 갭이 이런 대형주가 시가가 좀 많이 떴어요. 이 체크는 했었는데 이런 구간들 아일랜드 갭이다 체크를 했었는데 시가 베팅은 좀 못했습니다. 대형주가 좀 시가 뜨고 밀렸다가 뭐 장기 평선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시작과 함께 매우 뜨겁게 올라버렸죠. 그래서 매매는 못했던 것 같고, 저는 대신 하나 솔루션 우를 시가 베팅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두산 퓨어스 어제 했던 거 해가지고 얘는 빠르게 VI 들어가고 풀릴 때 뭐 이런 언저리에서 한 11% 정도 갭이 떠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상한가 쳤는데 뭐 충분히 만족스럽게 좀 매매를 좀 했고요. 그 밖에 이제 태양광 종목군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좀 아쉬운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죠. 이거는 그래도 상따를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할 때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외 종목군들은 사실 2등 주고 해서 볼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볼 거는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원전 쪽에 우리 기술이 좀 강한데요. 사실 원전 쪽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 시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뭐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제 6월 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5월 말에 정기본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오니까 조정 보이면 보면 될 것 같다.
조정 보이면 6월 말 7월 달에 원전이 많아서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도 되겠다. 조정을 받으면요. 조정을 받으면 좀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대한전선부터 하나하나 보면 대한전선의 17,000 얼마대 그래도 이런 조정 받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간에서 11선 근처 뭐 실적 반등 일단은 저가 대비해서 뭐 장중 한 7% 정도 올라왔는데요. 일단 5일선이라든지 이런 이 아일랜드 갭이잖아요. 어차피 아일랜드 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뭐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는 저는 비추 같고 만약에 많이 밀려서 좀 더 내려온다면 밑에 구간에서 또 21선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LS 일렉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강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그나마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신고가를 뚫고 나서, 그러니까 월봉상 이 구간이 신고가 영역인데요. 신고가 영역이 28,800원, 28,800원인데 오늘 29,200원대. 사실 아침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자리 29,200원이라든지 이 자리 고민하다가 사실 좀 늦게 탔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좀 돼가지고 일단 종배해서 좀 넘어가는데 ESS도 굉장히 부각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 종목이 무거워서 뭐 단기에 슈팅 보이면 일단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약 바이오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HLB 뭐 오늘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빠지죠. HLB 그래서 HLB는 오늘 올라도 별로 볼 생각이 없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런 저항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들어갔던 단기 물량은 좀 정리를 아침에 했고요.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줬고 이오플로어 제가 낙주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다가 물량을 좀 걸어놨는데 이 자리에 체결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50원만 더 줬으면 했는데 장 막판에 들어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세게 들어주지는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좀 들어가서 뭐 약수익 본전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봤는데 1120에 들어가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뭐 내려온다면 또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S 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악한데요. 이거는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들 여러 가지가 있죠.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수익권도 좀 있었는데 이것도 물량을 좀 줄였어요. 약간 좀 들고 있는데요. 이때 아래에서 샀죠. 아래에서 사놓고 뭐 수익권에서는 홀딩하고 있다가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일단 당장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줄이고 대응을 하고요. 나머지 내일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한선이라든지 종목군들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SK 이터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체크하고 좀 볼 예정이고 제약바이오는 좌우지간 아스코가 끝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종목의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 이 시가 만든 놈들이 아마 물량 다 가지고 가버린 것 같아. 기타 법인 물량들. 좋게 생각했던 종목을 놓쳐서 얘는 아쉽네요. 전환사채 이 물량 어떻게 해소하고 가는지 그 이후에 계속 추적 관찰은 해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사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종목이 있는데 이번 주말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좀 짧습니다. 영상이 좀 짧고 뭐 좀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데요.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돈 많이 버시는 시장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